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인 패널 토크 세션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청년의 역할은 이라는 주제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 소개드립니다. 먼저 아프간 및 미얀마 사태 그 이후 난민의 생존과 안녕에 대해 말씀해 주실 장재익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의 프로텍션 어소시에이트로 계신 분이십니다. 장재익 님은 이전에도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그리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표부에서 일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편견을 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싸 난민 김민영 님이십니다. 이란에서 오신 난민 청소년으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서 개회사도 하시고 디아스포라 영화제 청소년 대상으로 강의도 하시고 국가인권위원회 행사 그리고 현재는 모델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널은 청년의 개발협력 참여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는 코이카 청년위원이신 이다선 님이십니다. 이다선 님은 청년 중기 봉사단 활동을 하셨고 또 코이카에서 주최하는 환경경영 공모전 최우수상, 코이카 디지털 뉴딜 공모전 최우수상 등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신데요. 세 분 모두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 참여 신청을 통해서 패널 분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와 질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 20분 동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은 최대한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질문 중 골라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 에어밋이나 아니면 유튜브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오늘 행사 참여하시면서 패널이나 연사분들께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장재익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서 프로텍션 어소시에이트로 일하고 있는 장재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왜 난민을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치, 의무, 그리고 국제적인 위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난민을 수용하고, 물론 난민 제도의 틀 안에서 적법한 난민 인정 절차를 통해서 난민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옆에 함께 참석해 주시고 계신 김민영 님께 다음 질문 드릴게요. 난민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란 난민 김민혁입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던 질문에는 이제 난민이라고 해서 꼭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을 지지하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이런 희망 옆에서 함께 연대하는 이런 활동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냥 난민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옆에서 할 수 있다는 응원, 또는 이제 같이 가는 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난민이신 분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솔직한 말씀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질문사항 계속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다선 님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코이카 청년위원회가 다소 낯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이카 청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다선이라고 합니다. 청년위원은 올해 1월에 발족한 위원회로 지난해 만들어진 청년기본법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개발협력 생태계 진입과 보다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청년위원회는 총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 14분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부위원은 마찬가지로 만 34세 미만의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6분은 코이카 내부 직원들의 청년 세대로 구성된 청년위원회입니다. 저희는 주로 청년
코이카 내부 정책에 있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청년의 국제개발 핵심 역량 탐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위원 자체가 올해는 처음 발족되었지만 앞으로 보다 건전한 국제개발 생태계에서 청년들의 진입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개발 협력 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 명료하게 또 포인트만 꼭 집어서 답변을 너무 다들 잘해주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시 장재익님께 돌아가서 질문 드릴게요. 난민 문제에 관심이 많고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조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주변에서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당장 저희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에서도 여러 부서의 인턴분들을 모집하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 기구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NGO 단체에서도 난민을 지원하는 활동 관련해서 여러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턴십 활동이라든지 자원봉사도 있고요.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해외로 진출하실 수 있는 여러 경로들이 또 대한민국 정부 지원을 통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장 전만 해도 외교부에서 지원하는 유엔 자원봉사단 프로그램으로 유엔 난민기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무소에서 난민 보호팀에서 활동을 하다 왔고요. 그리고 코이카에서도 같은 UNV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자협력 전문가 KMCO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한국 청년들이 여러 해외에서 유엔 난민기구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활동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지금 금요일 저녁 소중한 시간에 또 이 소중한 기회에 자리를 해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난민 보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금 더 알아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주변에 잘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참여가 난민 보호를 위한 어떤 큰 사회적인 참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분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알려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장재익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코이카나 외교부 또 난민 관련된 국내에 있는 기관 또한 국외에 있는 기관들도 수시로 보시면서 열고 있는 행사 아니면 모집하는 인턴이나 직원 채용이 있는지 잘 보시면은 기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우리 김민영 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것도 참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난민이 되기 전 그리고 난민이 되고 난 후에 바뀐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난 변화 또 우리 김민영 님의 아니면 다른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뀐 게 있는지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등 자연스럽게 난민이 되기 전후에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난민 인정 전의 시선에서는 이제 난민이 인정되기 전이니까 저를 그냥 일반적인 외국인으로 보는 시선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냥 외국인으로서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난민 인정자가 되기 전에는 G 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F 비자가 아니라 G 비자였는데 이 비자는 이제 그냥 체류만 할 수 있는 비자고 뭐 예를 들어서 공적인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집 계약서나 뭐 이런 거를 작성할 수 있는 비자가 되지 못해요.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비자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슬픈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이제 보냈어야 했는데 난민 인정 이후에는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고 이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기분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학교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됐고 내가 학교를 졸업을 해도 대학교를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좀 많이 행복해졌다고 느끼고 시선에서는 이제 외국인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난민이다, 좀 대단하다라는 시선들도 있었고 난민으로서 뭐 어떻게 지내고 있냐라는
안부가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난민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난민 신청자들을 되게 챙기고 싶어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은 길인데 이제 또 걸어가시니까 함께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그 짧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또 힘드셨을지 그 어렴풋이나마 저희가 공감하고 또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에어밋에서 그 김대훈 님께서 이런 말씀 남겨 주셨어요. "난민에게 경제적 지원이 아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참 놀라운 게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셔서 네, 깜짝 놀랐는데 혹시 한국에 오신 지 몇 년 되셨나요? 저는 이제 2010년도에 한국에 입국을 해서 현재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시 이다선 청년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이카 청년위원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청년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나눠 주시겠어요? 네, 제가 코이카 청년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비대면 상황이 계속 계속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발대식이라던가 그리고 코이카 30주년 기념식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개발협력 핵심 역량 탐구에 관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청년의 문제를 듣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현장에 가서 그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제약은 없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시 장재인 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민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개인과 사회, 각 부문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요즘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난민 관련된 소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 이렇게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바르게 또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등등 해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난민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라든지 그런 뉴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우려가 많이 섞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 그러한 우려들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우려를 해소를 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 부문, 저희 일반 시민들과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까지 각 부문의 역할이 모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저희 주변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난민 가짜 뉴스들도 많이 있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오해나 가짜 난민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많은 오해와 왜곡된 사실들이 전파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만 더 알아보면은 이러한 왜곡된 사실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또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먼저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또 정부에서도 이에 호응해서 사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좌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응들,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계의 인식들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당장 우리 자신이 남에 대한 올바른 사실들을 조금 더 알아보고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올바른 이해를 기름으로써 난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이 넘쳐 흐르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저희 개인 차원에서는 올바른 소식을 접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신력 있는 기관
전문적인 기관, 특히 우리 난민 관련해서는 UNHCR이 그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우리가 뭐 웹사이트나 아니면 SNS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바른 정보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김민영 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참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에 입각한 재미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난민으로 입국한 청소년의 경우 병역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네. 또 남성분이시고 이제 20살이 넘으셨을 텐데 이 문제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병역 문제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난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자기의 국적을 가지고 난민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으로 돼 있는 거고 이제 병역의 의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화를 했을 때는 이제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또한 지금 현재로서 지원이 가능하게만 된다면 저도 지원을 해서 병역 의무를 함께 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떤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난민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귀화를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을 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네. 저희 모두 다 명확하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시 이다선 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오늘 여기에는 개발협력 분야에 대해서 이미 관심 갖거나 전공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반면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개발협력 분야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가 참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협력 분야에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개인적인 측면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 개발협력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경우는 굉장히 좀 단순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어렵지만 저는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파라과이로 청년 중기봉사단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히 해외 봉사를 간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막상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작게나마 프로젝트 같은 걸 관련해보고 그리고 현지인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해외 봉사 수준을 넘어서 개발협력으로 관심을 키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굉장히 작은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돼서 관심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봉사 파견이 끝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온 뒤에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을 조금 확장시키고 싶어서 코이카에서 운영하는 뭐 강의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국제개발협력 이해 교육을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한다던가 되게 단순한 일상의 부분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을 넓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발협력이라는 게 엄청난 특별한 뭐 지식이라던가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작은 관심을 조금 키워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라는 것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돌아보면은 그냥 저의 개인 관심사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 개발협력이었네라고 된 경우였거든요. 네, 그래서 딱히 처음에 어떻게 개발협력이라는 것보다는 정말 자연스럽게 갖게 되신 관심사들로 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다시 장재익 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시간상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들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난민 관련된 일을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꽤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일인데요. 그때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같은 경우는 난민 캠프들이 있어서 캠프에 직접 가서 난민분들을 만나면서 같이 여러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함께 여러 활동을 하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시리아에서 온 9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시리아라고 하니까 지금 시리가 반응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 여자아이가 이제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팬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먼저 저를 발견하고 먼저 다가와서는 혹시 한국에서 왔냐고 눈을 반짝이면서 얘기를 하더니 굉장히 또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막 또 가까워지고 많이 반겨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인상 깊었고 뭐 예를 들어서 연말에 그래미 시상식이 있었는데
방탄소년단이 상을 못 받은 게 말이 안 된다 하면서 한국인인 저보다도 막 분개를 하던 그 모습이 굉장히 귀여웠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이라서 더욱더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었던 에피소드였는데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럼 이제 김민영 님께도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같은 질문이에요. 혹시 난민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 오셔서 거의 10년 넘게 계셨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한 가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계급 사회를 이제 제대로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난민 재신청을 했을 때 당시에서 인터뷰가 되게 많이 잡혀 있었어요. 언론사에 대한 인터뷰가. 근데 이제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교복 입고 인터뷰를 하지 마라. 우리 학교에서도 하지 말고 학교 이름이 나오게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지금 인터뷰가 당장 시급한데 이제 학교를 안 나오고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가 끝나면 학교 후에 잠깐씩 인터뷰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교육감님이 저희의 사정을 듣고 학교에 방문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방문을 하실 때 기자분들을 이제 다 같이 학교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그날부터는 저희 학교에서 모든 촬영이 되는 이런 아주 그냥 빵 터지는 사이다의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굉장히 그 순간이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비슷한데요. 우리 이다선 청년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개발협력 관련된 활동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여러 가지 개발협력 경험을 했는데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아무래도 봉사단 파견 활동이 제일 인상적이고 현재 보람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그 봉사단 활동 경험들이 쌓여서 코이카 청년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 청년위원 활동을 하면서 국제개발 핵심 역량 탐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저도 청년에 속하고 실질적인 청년분들이 어떻게 개발 협력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키워나가고 싶어 하는지 그걸 연구했던 부분이 저는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계속 동시에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요. 그중에 몇 가지 질문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 바로 우리 이다선 님인데요. 코이카 청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베네핏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코이카 청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제가 오늘 참석하고 있는 챌린저스 데이 같이 좀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또한 코이카가 외교부 소속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관련한 행사에 초청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저희가 그 분기별로 정책 심의 같은 것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 내부에서 안건 개정이 필요할 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외부에선 볼 수 없지만 좀 내부에서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코이카의 청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좀 볼 수 있다는 것이 베네핏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정말 제가 오프닝 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젠 청년 정책 제안에도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혹시 참여해 보셨는지 경험 한번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 분기 때 코이카 정책 그 제언 과정에 참여했을 때는 청년위원들께서 지금 현재 코이카 봉사단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면 청년 중기 봉사단이라든지 프로젝트 봉사단이라든지 그 해당 조항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그 해당 업무를 하시고 있는 실무자분들께서 청년위원 대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해주셨고 저희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말 청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청년이 참여한다는 게 참 당연한 것인데 또 그동안은 또 잘 되어지 않았는데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이다선 님께 오늘 이런 말씀 들어주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주신 질문 중에 김민영 님께 하나 질문이 와 있습니다. 현재 모델 일을 하고 계신다고 소개가 되었는데 어떻게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꿈이 사이버 수사대 쪽에 관련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를 다뤄야 된다는 그 위압감에 컴퓨터만 다루고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신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내신을 못 챙겨서 제가 가고 싶었던 사이버 고등학교에 못 가게 돼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평상시에 이제 패션에도 관심이 많았어서 이제 브랜드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패션쇼를 보게 되는데, 이제 옷이 빛났던 이유가 모델들이 활약을 해서 옷이 빛나 보였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면서 나도 패션 모델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래서 이제 유튜브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카데미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이상봉 디자이너 선생님의 패션쇼를 하면서 이제 꿈을 향해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와, 되게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 와, 진짜 또 그렇게 유명하신 디자이너님과도 함께 작업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장재익님께도 질문이 와 있는데요. 한국이 다른 국가와 다른 난민 정책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차별점이 혹시 있을까요? 난민 관련해서 한국이랑 다른 나라랑 정책이 다른 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난민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서 그 협약 가입국 같은 경우에는 난민 보호의 1차적인 책임이 각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나라별로 상황별로 굉장히 상이하게 난민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국내법으로 난민법을 제정해서 도입한 어떻게 보면 차별점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국제 난민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과 난민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법무부와 한국 정부와 함께 유엔 난민기구도 조금 더 같이 함께 협력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장재익님을 모시지 않았으면 저희가 몰랐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시원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시 이다선님께도 또 질문이 와 있는데요. 코이카 청년위원으로 선발되는 과정이 어떤가요? 어떻게 참여해서 어떻게 선발되어서 활동하고 계신지 그 과정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코이카 청년위원으로 선발된 과정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해당 모집 공고를 코이카 홈페이지 내 코이카 소식란에서 봤습니다. 보통 그 관련 공고 같은 거는 보통 개발협력 일자리 행사 이런 파트에서 나오는데, 저는 코이카 소식 내 공지사항에서 발견을 하여서 지원을 하였고, 코이카 이 청년위원회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은 코이카 개발협력 사업을 좀 경험한 만 34세 미만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경험이라 하면은 봉사활동 파견을 한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코이카 사업 수행 기간 YP 아니면 해외 사무소 YP 같이 좀 코이카에서 활동하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라던가 봉사 경험을 한 분을 우선적으로 분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작년 11월쯤에 공고가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고를 보고 제가 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서를 작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코이카 청년위원은 청년 일자리 창업 부분이랑 청년 인재 양성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양성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코이카 사업을 경험한 일정 부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청년위원회 지원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랑 인재 양성으로 나눠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요건이 된다면 누구나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종합적으로 보면은 정말 저희가 열심히 부지런히 정보를 찾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자격 요건 이런 거 확인하셔 가지고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도요. 앞으로 코이카 관련된 사이트 보시면서 코이카에서 열리고 있는 많은 기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민영 님께 또 질문 드릴게요.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후에 난민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랑 처음에 한국 왔을 때부터 이제 저희는 커뮤니티와는 연관이 없이 그냥 아버지가 한국을 왔다 갔다 하셨어가지고
그렇게 둘이 생활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 난민 인정 이후에는 제가 직접 이제 사회 단체들을 찾아가면서 또는 이제 물어봐가면서 어떻게 해야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연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맵이라는 단체에서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라는 단체에서 저희 난민분들을 한 명씩 소개를 해줘요. 사람책 활동으로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러면 이제 신청을 해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과 연결이 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돕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서 되게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참 또 우리가 이렇게 접해볼 수 있는 난민을 접해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어떻게 또 루트를 알려주셨는데요. 이러한 기관 이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도 어떤 활동이 있는지 또 신청해서 정말로 그분들에게 직접 얘기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장재희님께 다시 질문이 와 있는데요. UNHCR에서 자랑할 만한 청년 관련 정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청년 관련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 기구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답변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저희 기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가지고 난민의 권리 옹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청년의 상황 같은 경우는 난민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기구에서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 트렌드라는 난민의 세계 동향 관련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 올해 몇 년째 올해도 몇 년째 계속 강제로 이주하는 사람들, 강제로 고향을 잃고 타국으로 떠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말 기준으로 8,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강제 이주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 중에서 무려 한 절반 가까이 되는 42%의 사람들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아동, 그리고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민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아무래도 이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강제 이주의 상황에서 조금 더 어려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여러 활동들을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실시간 반응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좀 전에 우리 김민영 님이 말씀해 주신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라는 단체가 있다는 걸 또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코이카는 개발협력 일자리만 봤는데 소식란도 들어가 보야겠습니다. 네, 다양한 또 반응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다선 님께 돌아가서 질문 드리면 코이카와 청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청년 관련된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코이카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코이카 청년위원은 저희 올해 1회로 발족된 위원회고 사실 그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당장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짧게 그 하반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앞서 말했던 분기별로 진행하는 코이카 내부 정책 심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진행했던 국제개발 핵심 역량 탐구를 그 연구 보고서 발간 단계에서 멈췄는데 혹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청년위원들과 그 내부적인 검토가 된다면은 이를 논문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계획까지는 제가 올해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예측드리긴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코이카 내부에서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라던가 노력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저희가 코이카 청년위원회의 활동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코이카 청년위원회는 사실 이게 코이카 안에서 청년위원도 있고 또
청년 대상이 아닌 조금 더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도 비슷한 형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공식적인 보고는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위원회고 회의 같은 저희가 좀 분기적인 미팅을 주로 하는 것이다 보기 때문에 다만 청년위원회로서 뭐 연구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은 ODA 도서관에서 조회를 하실 수 있고 조금 청년위원회 활동한 그 행사 같은 거를 보시면은 그분들이 직접 참석한 행사를 조회하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이카 내부 홈페이지에서는 청년위원회를 검색을 했을 때 좀 중심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세분화된 활동들을 검색을 해서 보시는 것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ODA 도서관에서 먼저 검색해가지고 자료를 보면서 그 안에서 관련된 걸 검색해 나가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팅창에 정말 굉장히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더 많은 질문들은 저희 3부에 네트워킹 시간 있는 거 아시죠? 그때 직접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생생하고 솔직한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세 분 패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채팅창에 열렬하게 박수 소리 들릴 만큼 함께 반응해주시고요. 그럼 이상으로 패널 토크 세션을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